고물상 주인치고는 꽤 점잖은 척하시는군.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만하세요. 아버지,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너까지 나한테 대들어? 아버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잘못! 가난한 게 잘못이지!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게 잘못이고!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일어났죠.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뭐, 생일잔치를 망치고 가겠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망친 건 저희가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수도 조용히 일어났죠.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호텔 지배인 명찰을 단 직원들도 그를 따라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과 민호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님이라니요? 김 사장, 오랜만이네. 동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 사장이라 불린 남자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따라온 직원들도 깍듯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동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고물상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대접받는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 그룹의 현 회장 김준호입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 체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김준호가 동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이셨던 박동수 회장님이십니다. 새벽 5시 30분. 지혜는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3살배기 아이의 통통한 볼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난 지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호를 위한 아침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자 어제 장본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잡채, 김치볶음밥.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메뉴였습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지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위로가 되어준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그랬죠. 도시락을 완성하고 거실로 나온 지혜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민호의 모습.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시댁 가족들의 표정은 영 밝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결혼이라. 지은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결혼식 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도시락 준비했어. 책상 위에 놔뒀으니까 챙겨가. 민호는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지만 지은은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가끔은 이 결혼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엄마가 또 전화했어. 서연이 생일잔치 때문에. 민호의 말에 지은의 몸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호텔에서 하자고. 우리가 준비한 걸로는 체면이 안 선다면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생일잔치조차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죠.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지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담당하는 환자는 8순이 넘은 치매 할머니였죠.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녀 왔구나. 지은은 할머니를 손녀로 착각하는 걸 알면서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키며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전쟁통에 헤어진 첫사랑 이야기, 어렵게 키운 자식들 이야기. 지혜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잠시 쉬던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지은아, 너 아직도 그 일하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남의 똥오줌 치우는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동창들한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지은의 가슴이 쿡 찔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 생일잔치 말이야. 호텔에서 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아, 그리고 내 아버지도 오시겠지. 고물상 일은 좀 쉬고 오시라고 해. 우리 지인들도 많이 올 텐데 창피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시댁에서는 그저 고물상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속상했습니다. 퇴근 후 지은은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돌아 고물상 간판이 보이자 서연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다! 고물상 한쪽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아버지가 손녀의 목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왔구나. 동수는 더러워진 장갑을 벗고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응, 대충 먹었지. 너는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딸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지은이 간병인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을 돕는 일이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물상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생일 선물이야. 별거 아니지만 종이 봉투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 같았죠. 아빠, 이런 거 안 사셔도 돼요. 너무 비싼데. 무슨 소리야. 우리 서연이 첫 생일 반지인데 이것도 못 해주면 할아버지 자격이 없지. 지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늘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댁에서 준비한 호화로운 생일잔치에 소박한 차림의 아버지가 또 무시당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일에 개의치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손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그날 밤, 지혜는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비록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신다. 나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왜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할까? 왜 시댁 식구들은 아빠의 진짜 가치를 모를까? 일기를 마친 지혜는 옆에서 잠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며칠 후면 서연이의 생일이었죠. 그날이 오기가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딸이 더 잘났으면 아빠가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간병인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는 일은 쉬지 않았죠. 마치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까지 고물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은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배운 삶의 자세였으니까요. 지은은 어릴 적 앨범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아버지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의 흔적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예쁘네. 사진 속 아버지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지은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됐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요? 어린 지은이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우리 딸 보면 힘이 나는 걸. 지혜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간병인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고물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생일 선물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골목길을 돌아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저울, 쌓여있는 폐지 더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빠, 동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이것만 정리하고. 지혜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폐지를 들어 올리는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죠. 나이가 들면서 힘든 일을 계속하는 게 걱정됐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는 무거워 보였죠.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많이 모으셨네요. 동수는 할머니의 폐지를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넸죠. 아니, 사장님. 이거 너무 많은데. 오늘 날씨가 더운데 고생하셨잖아요. 시원한 거라도 드시라고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돈이 많지 않으면서도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간 동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몇 개 들어 있었죠. 아버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아빠, 뭐예요?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동수는 서둘러 서류 봉투를 다시 넣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죠. 서연이 생일 선물이야.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보석함을 열자 작고 예쁜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아기용 반지였는데 세공이 정교했죠. 아빠,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우리 서연이 첫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지혜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아버지가 고마웠죠. 잠시 후 동수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생일 잔치는 언제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시댁에서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대요. 동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겠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당연히 오셔야죠. 서연이도 할아버지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동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혹시 내가 가서 네가 불편하거나 하면 아빠! 지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동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고맙다, 딸아.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수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걸 느꼈죠. 마치 회사 사장님 같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야. 그냥 일 관련된 거야. 하지만 지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고물상 일치고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거든요. 게다가 가끔 아버지가 하는 말들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이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전문가 같은 식견을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봤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주식 증서들. 이제 때가 됐나? 동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죠. 딸을 위해, 그리고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위해 평범한 고물상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저 박동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나? 무슨 일이신지. 손녀 생일이야. 자네도 와주면 좋겠는데. 전화를 끄는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었죠.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아침부터 분주했죠. 딸을 예쁘게 차려입히고 자신도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민호도 양복을 입고 나타났죠.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민호가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3살이 된 서연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여보, 아버님은 언제 오신대?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 걱정돼서 모시러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또 아버지를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서연이를 위해 모든 걸 참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지혜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물상 일을 하면서도 늘 당당했던 아버지.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아빠,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30년 동안 숨겨온 아버지의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놓인 꽃장식은 고급스러웠죠. 서연이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서연이의 3번째 생일이라는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지혜는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벌써부터 시댁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시아버지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우아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네?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언니야, 이런 곳은 처음이지? 호텔 연회장 말이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참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설마 안 오시는 건 아니겠지? 오실 거예요. 그래도 좀 그렇다. 고물상 하시는 분이 이런 자리에 오시는 건 좀 민폐 아닌가?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동수가 들어왔죠.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었지만 시댁 사람들의 화려한 차림에 비하면 소박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늘 입고 다니시던 점퍼가 들려 있었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동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고 그런 차림으로 오셨소?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옷이라서. 하, 역시 고물상 하시는 분답네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동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혹시 폐지 주우러 오신 건 아니죠? 악의적인 농담에 몇몇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호가 부모님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식사 시간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동수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가리키며 말했죠. 사돈 어른, 이런 음식 처음 드셔보시죠? 고물상에서 일하시면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없으셨을 테니 많이 드세요.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거예요. 동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죠. 화가 나서 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팔을 움직이다가 일부러 동수의 접시를 건드렸습니다. 접시가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철커덕 소리와 함께 스테이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짐짓 놀란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오. 실수였소. 하지만
시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스테이크를 내려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주워서 드셔도 됩니다. 고물상이니까 바닥에 떨어진 것도 익숙하시겠죠? 평생 못 드셔볼 음식일 텐데 드세요. 평생 다시 올지도 모르는 기회 이대로 날려버리면 아깝지 않겠어요? 이런 과분한 음식을 사더니 또 어디 가서 먹어보겠습니까? 연 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조차 숨소리를 죽였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떻게 그런 말을. 동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단지 바닥에 떨어진 스테이크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침착한 동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아버지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떨어진 스테이크를 엄지와 검지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동수의 눈앞으로 가져가 달랑달랑 흔들며 동수를 도발했습니다. 자, 어서요. 어서 드셔보시라니까. 사돈. 아빠, 지은이 작게 불렀지만 동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이가 또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우리 오빠가 어떻게 이런 집안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솔직히 우리 민호 수준에 안 맞잖아. 대학도 안 나왔다며? 게다가 간병인이라니. 남의 똥오줌 치우는 일을 하는 며느리라니 창피해서 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며 참았죠. 오늘은 딸의 생일이니까요. 시아버지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네, 아버지.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집안이랑 계속 엮여 있을 거냐?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 뭐? 내 말이 틀렸어? 저 사람 좀 봐. 고물상 주인이야. 고물상 주인.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동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가 나가려는 줄 알고 놀랐죠. 아빠,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동수가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시댁 가족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 쑥스러워서 자리를 피하네.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사돈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우리 민호가 눈이 멀었어도 너무 멀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응, 할아버지 금방 오실 거야. 지은이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받는 모욕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서연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애도 불쌍해. 외할아버지가 고물상이라니. 나중에 학교 가서 놀림 받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 쪽 할아버지는 대학 교수 출신인데 한쪽은 고물상이니 균형이 안 맞잖아요. 순간 지은의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만하세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비록 고물상을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뭐,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역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교육이요? 저는 아버지한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만해. 지은아, 민호가 말렸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고물상이라서 부끄러우세요? 제가 간병인이라서 창피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허락이라니.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너희가 고집을 부렸잖아.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그때 동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듯했죠. 지연아, 괜찮다. 아빠, 오늘은 서연이 생일이니까. 자, 앉아. 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 수 있었죠. 아버지도 많이 상처받았다는 걸. 시아버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듣기 좋은 소리네. 고물상 주인치고는 꽤 점잖은 척 하시는군. 그만하세요. 아버지,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너까지 나한테 대들어? 아버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잘못? 가난한 게 잘못이지.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게 잘못이고.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일어났죠.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뭐, 생일잔치를 망치고 가겠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망친 건 저희가 아니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수도 조용히 일어났죠.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동수를 불렀습니다. 뭐, 할 말이라도 있어. 변명이라도 하시려고? 동수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아닙니다. 오늘은 손녀 생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로 정해지는 거죠. 하, 듣기 좋은 소리 하시네. 가난한 사람들이 늘 하는 변명이지. 시아버지의 조롱에도 동수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연민, 어린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죠. 언젠가는 아실 겁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말을 끝으로 동수는 돌아섰습니다. 지은과 민호, 서연이도 따라 나갔죠.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모욕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아팠죠. 아빠,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동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용기 있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가 장인어른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네. 자네도 힘들었을 거야.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났다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순간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호텔 지배인 명찰을 단 직원들도 그를 따라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남자가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과 민호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님이라니요? 김 사장, 오랜만이네. 동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회장님께서 오신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 사장이라 불린 남자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따라온 직원들도 깍듯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게? 아빠, 이게 무슨... 나중에 설명할게.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에서 소란이 들렸죠. 아까의 소동을 듣고 나온 하객들이 독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나왔죠. 뭐야?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사장이 동수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김 사장이 시아버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손님이 이분들이었군요. 회장님의 가족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직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동수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사장, 괜찮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네? 그럼 다들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김 사장이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곧 여러 명의 임원진이 들어왔죠. 모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동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고물상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대접받는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 그룹의 현 회장 김준호입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 체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김준호가 동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이셨던 박동수 회장님이십니다. 연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물상을 하신다고. 김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0년 전 40대 초반의 나이에 저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은퇴하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더 크셨죠. 동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만났거든.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여자를.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였죠. 하지만 회장님, 한 임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고물상까지 하시면서. 행복했네. 아내와 함께한 시간도, 딸을 키운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지. 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김준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부탁하신 대로 관리해왔습니다. 회장님 명의의 지분 30%, 그리고 각종 부동산과 예금들. 잠깐, 동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손녀 생일이니까. 시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후들거리며 동수 앞에 섰죠. 사돈 어른. 됐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것이었죠. 아까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창피하다고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몰랐으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까? 동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재벌 회장이면 존중받고 고물상 주인이면 무시받아야 합니까?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엉거주춤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님, 아니, 지은 씨 아니. 형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상처가 아물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부자는 조용히 산다더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 시댁 사람들 꼴 좀 봐. 완전히 망신이야.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막았죠. 그만하십시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동수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 딸과 손녀를 제대로 대해주는 겁니다. 간병인이든 뭐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이 아빠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아빠, 지은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고물상하는 아빠도 회장님인 아빠도 다 자랑스러워요. 민호도 장인어른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제 부모님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는 잘못 없네. 부모와 자식은 다른 사람이니까. 김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 회장님께서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물상 수익은 물론이고 배당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셨죠.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부자의 품격이 이런 거구나. 시댁 가족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서연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동수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동수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생일 잔치를 시작합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서연이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서연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시댁 가족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숨기고 평범하게 산 아버지. 돈과 명예보다 가족을 선택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김준호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됐습니다. 박 회장님, 이제 정말 이것들을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의 일이었죠. 그래,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겠지. 김준호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증서였죠. 박동수 회장님 명의의 호텔, 그룹 지분 30%.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약 3천억 원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휘청거리며 의자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 강남 일대 부동산 20채, 제주도 리조트 부지, 그 외 각종 예금과 채권. 김준호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 자산은 대략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죠. 고물상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5천억 원대 자산가였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박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내역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총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소외계층을 위해 써오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네. 지혜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 어려운 시절에도 남을 도왔던 아버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회장님. 그만하십시오.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물상하는 박동수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형님, 아니, 진 언니. 이제 그만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때 동수가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지 않나? 아, 네, 맞습니다. 김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박 회장님께서는 따님을 위해 특별한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은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한 거야. 동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서 만든 교육 기금이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연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서류를 본 지은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30년간 꾸준히 적립된 금액이 100억 원이 넘었으니까요. 아빠, 이건 너무... 너먼 게 뭐가 있어. 내 딸을 위한 건데. 동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장인어른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우리 지은이랑 서연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보답이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참회의 눈물이 흘렀죠.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라서 태도를 바꾸시는 건 아니죠? 지은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내가 부끄러워. 시아버지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으니. 동수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끝냅시다. 오늘은 서연이 생일이니까 즐겁게 보내야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은 동수에게 인사를 하러 왔고 시댁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가족으로서 대화를 시작했죠. 생일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촛불을 불었죠. 할아버지랑 같이 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랑 같이. 조손이 함께 촛불을 부는 모습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잔치가 끝나갈 무렵
동수가 지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와 볼래? 호텔 정원으로 나간 부녀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아빠,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동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난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원했어. 돈 많은 집딸이 아니라 그냥 박동수의 딸로. 아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무 상처받는 걸 보니까 더는 숨길 수 없더라. 지은이 아버지의 팔에 기댔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아빠가 고물상 하는 게 창피한 적도 없었고요. 알아.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지. 동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여전히 고물상은 계속할 거야. 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한테 나는 여전히 그냥 고물상 사장이고 싶어. 지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지은을 며느리로, 딸로 대하고 있었죠. 지은아,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내가 하는 간병 일도 정말 귀한 일이야. 시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혹시 간병 센터 같은 곳 차릴 생각 없니? 우리가 투자할게.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한 시댁 가족들이 고마웠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잠든 서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운전하고 뒷좌석에는 동수가 함께 있었죠.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뭘? 내가 더 고맙지. 이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주는 딸이 있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죠.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아버지는 그걸 평생 보여주셨다는 걸. 며칠 후 동수는 여전히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시댁 가족들도 가끔 들러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죠. 사돈,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제 일인거려. 동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폐지 줍는 할머니들에게는 후한 값을 쳐주었죠. 지은도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갖게 됐죠.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병 전문 교육을 받고 언젠가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부자 할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였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우리 서연이 사랑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박동수 회장님처럼 말이죠.